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믹스커피를 먹더라도 꼭 물가글이나 양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소량은 괜찮을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치매에 간접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적을수록 이 치매에 걸리기 쉽다면 믿으실까요? 갑자기 왜 이빨 얘기냐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치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치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 노인사회학 학술지에서 무려 56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이 치아의 개수와 치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남은 치아의 개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5년 안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81%나 높았다고 해요. 게다가 2002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1167명의 고령자 중 남아있는 치아의 수가 평균 1.7개만 차이가 나도 정상 그룹과 치매 예비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중 일부의 뇌를 MRI로 촬영했을 때요. 놀라운 사실은 어금니 수가 적게 남은 사람일수록 이 뇌의 크기, 즉 전두엽의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치아의 개수가 적을수록 뇌가 줄어들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치매 분야의 권위자 이은하 박사님에 따르면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이 치아와 잇몸 등에 분포된 신경세포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치아를 잘 보존하는 것만 해도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믹스커피가 이 치아 보존과 상관이 있을까요?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 주로 오래된 충치, 치아와 뼈의 미네랄 감소에 따른 치아 자체가 약해진 것, 그리고 치주염 등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가뜩이나 치아가 빠지기 쉬운데 이 믹스커피나 달달한 과자류 같은 가공식품은 이 치아의 상실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카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릴게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첫째, 이 넘치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뼈나 치아에 있는 미네랄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송송 구멍이 뚫린 것처럼 더 약해지게 되죠. 치아가 약해질수록 이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치아가 쉽게 망가지고 따라서 치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설탕은 충치균에 좋은 먹이가 돼서요. 입안의 세균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어 이 치아를 갉아먹죠. 카페인을 살펴볼까요? 카페인은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뼈와 치아에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똑같이 합니다. 설탕과 똑같죠? 뼈와 치아를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믹스커피 한 개에 함유된 설탕과 카페인의 함유량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카페인은 약 50에서 6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 설탕은 약 5에서 6g 정도거든요. 다만 문제는 보통 이 믹스커피를 식후에 드신다는 것, 수시로 드시면서 양치나 가글은 안 하시는 것,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습관적으로 여러 잔을 마시는 분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식후에 드실수록 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 몸에 안 좋고요. 논문을 보면 중년 이후의 당뇨나 비만은 그 자체로 치매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수시로 드시더라도 양치나 최소한 물가글을 매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에서 충치균이 변성하지 않도록 막고 치아를 보존하는 거죠. 또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카페인과 설탕의 조합으로 치아 뼈에서 칼슘과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양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게다가 사실 믹스커피 같은 가공식품 안에는 식품회사에서 돈은 덜 들면서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각종 유화제, 식품 첨가물, 향료를 넣고 또 값싼 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몸과 치아에 좋을 리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평생 마셔왔는데 어떻게 양을 줄여?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집에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당을 줄여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거의 10kg를 감량했는데요. 음식 조절은 마치 용수철 같아서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더 터집니다, 식욕이. 그래서 아예 믹스커피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끊어버리겠다 같은 극단적인 목표가 아니라요. 적정량을 즐기면서 먹겠다는 목표로 잡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확 줄이면 우리 뇌와 몸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욕구가 더 돋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모를 만큼 딱 하루에 한 티스푼씩만 믹스커피를 덜어내고 그만큼의 양을 두유 한 숟갈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뇌를 속이면서 줄여나가면 오래된 습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적당히 움직이는 것은 최고의 식욕 억제제입니다. 하루 종일 TV 보면서 누워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입이 더 심심하고 음식이 당기는 경험한 적 있으시죠? 움직임은 우리 몸에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요. 이 식욕이 줄어든다는 과학적인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워만 있지 마시고 산책도 하고 움직여주세요. 사실 어떤 특정 식품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빙산의 밑둥이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식생활, 자연에 살아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치과의사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는 오지를 탐험하면서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사는 원주민들은 치아와 전신 건강에 좋지만 현대 음식을 먹기 시작한 원주민들은 이 치아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지의 토속 음식을 먹는 내륙 지방의 원주민들은 고른 치열, 양호한 치아 상태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한 원주민들은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심한 충치, 잇몸병으로 치아가 더 부서짐을 쉽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치아를 보존하는 또 다른 꿀팁은요. 믹스커피나 이 가공식품을 먹고 난 뒤 꼭 올바른 양치질이나 최소한 물가글이라도 해주세요. 소중한 치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치과에서 최대한 많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양치질로 구강 위생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치과 과잉 진료는 나이가 들어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빼게 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진, 세라믹 재료로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비싸고 좋다고 알려진 금을 불필요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치아 두께를 더 얇아지게 해서 치아가 부서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하지만 적절한 치과 진료는 꼭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치질. 첫 번째, 혀 가운데 뒤쪽을 꼭 닦아주세요. 혀에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충치를 일으키는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등 약 500여 종의 세균 10만에서 100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상당수가 이 혓바닥 혀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혀를 닦을 때는 가운데 안쪽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불쏘치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불쏘가 암을 일으킨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불쏘치약을 다 버리고 무불쏘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적당한 불쏘는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줍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돌전 아이들에게도 불쏘치약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쏘는 우리가 먹는 자연식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녹차 190ml 정도에는 약 0.18mg 이 정도의 불쏘가 들어있습니다. 이 양은 하루 3회 성인이 약 1000ppm의 불쏘치약을 사용했을 때 입안에 남는 양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333 법칙을 기억해주세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과잉진료하는 치과를 피해서 최대한 우리의 자연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과잉진료하는 치과를 피하는 법은 또 소개해드릴게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말하는 이런 치과는 피합시다입니다. 가면 안 되는 치과 첫 번째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환자의 입안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는 것까지가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가자마자 직원이 먼저 보는 치과는 피해야 합니다. 실장이나 아니면 코디가 와서 먼저 치아들을 보고 그리고 충치가 몇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와서 쓱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실장이 또 들어와서 치료 비용을 얘기하고 치료 계획을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실장이나 치위생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의사가 하지 않는 곳에서 치료받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면 안 되는 치과 두 번째, 가지 말아야 될 치과는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강한 치과입니다. 너무 광고가 많다거나 이벤트가 정말 많다거나 아니면 무슨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거나 미끼 상품을 하나를 내세워서 환자들을 유치한다거나 사무장이 있거나 이런 곳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업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 치안에 몸을 맡기는 곳에서 너무 상업적이라는 것은 이제 과잉 진료라든가 혹은 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진료를 받게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유도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 또 병원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자 그러면 이걸 쉽게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 안 되는 치과 세 번째, 의사가 자주 바뀌는 치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과의 경우 페이닥터 선생님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거나 1년에 한 번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교정 치료의 특성상 1년 이상 진행되는 치료들도 많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그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의 히스토리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과를 선택할 때는 인터넷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좀 알아보시고 가야 합니다. 특히 뉴스에 났던 어떤 치과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충치가 있다며 앞니를 굉장히 다수의 치아들을 다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게끔 손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연구소에서는 널리 알릴 가치가 있는 건강 지식, 관절에 무리 없는 쉬운 운동 등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 더 건강해지시길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 감사합니다.